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9강 1차식과 숫자가 곱해졌을 때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식과 수의 곱셈 또 1차식과 수의 나눗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숫자에서 배우는 거랑 사실은 비슷한데요. 자, 이렇게 곱셈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하느냐? 단항식이 있어요. 단항식이 있고요. 거기 수의 곱셈, 수의 나눗셈 이렇게 되는 거죠. 단항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으로만 연결된 거죠. 그죠? 이놈이 만약에 다항식이면 단이 아니고 다항식이면 좀 달라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된 식이에요. 그죠? 자, 단항식 4x 제곱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봐요. 곱하기 7 이렇게 되면 숫자끼리 바로 곱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원래식을 잘 생각해 보면요. 4 곱하기 x 곱하기 x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7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7이 앞으로 계속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7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 7에 28이고요. x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이 결과를 잘 보면 요 4와 7을 그냥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28x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항식 곱셈을 하고요. 나눗셈은 숫자에다 나눠져요. 또 4 x 제곱 나누기 7 그러면 이것은 4 곱하기 x 곱하기 x에다가 나누기 7이니까 나누기 7 이렇게 된 거죠. 이 나누기 7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곱하기 7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4와 7분의 1을 곱하면 7분의 4가 되고요. 그리고 x가 두 개 더 곱해져 있으니까 곱셈 기호 생략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7을 4에다가 그냥 나누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는 역수를 7의 역수가 7분의 1이고요. 나눗셈의 7은 7의 역수 7분의 1에다가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항식과 요 단항식이 아니고 얘가 다항식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뜻입니다. 다항식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의 항에다가 곱해주거나 나누어준다 또는 역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해서 가져와 볼게요. 자, 요 부분은 지워버리고 자, 여기 이 책에서는 원래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에 1차만 배우기 때문에 1차식과 수의 곱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1차식은 사실은 이게 다항식이잖아요. 그죠? 다항식. 항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차수가 낮은 게 1차니까 1차식인 거죠. 그죠? 1차식과 수의 곱셈.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이 분배 법칙이 뭐냐 하면요. 이런 거죠. 2 곱하기 자, 이런 분배 법칙 좀 그럴듯하게 한번 해볼까? 6 곱하기 2분의 1과 3분의 2라는 식이 있다고 해보세요. 자, 2분의 1과 3분의 1을 통분하는 거는 통분할 수 있죠. 그죠? 통분한 다음에 괄호 안에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6을 곱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도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랑 이미 알고 있어요. 6 곱하기 2분의 1을 먼저 하고요. 6 곱하기 3분의 2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요건 요 부호를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곱해주면 6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놈을 계산하면 3이 되고요. 플러스 요놈을 계산하면 여기 약분해서 2가 되는데 2, 4니까 그래서 이것이 7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죠. 자, 이때 6을 이렇게 곱해주는 방식을 6을 분배해준다. 또는 이렇게 쓴 것을 분배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배법칙. 자, 그래서 6을 이렇게 분수에다 각각 곱해주면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죠? 통분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을 분배법칙이라고 하는데 문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자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6 곱하기
2x-3 이렇게 있다는 거죠. 6 곱하기 2x-3. 자, 여기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럴 때도 분배 법칙 6 곱하기 얘랑 곱해서 6 곱하기 2는 12가 되고요. x가 뒤에 곱해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곱하면 6 곱하기 마이너스 3, 6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18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펼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2분의 1이 있고요. 4x 마이너스 3y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4x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분배 법칙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y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곱셈은 숫자끼리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약분하니까 2x가 되고요. 여기는 약분이 안 되네요. 그죠? 2분의 3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을 해서. 자, 이렇게 1차식에 곱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1차식이기 때문에 이게 다항식일 때 항이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해주면 됩니다. 여러 번.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여기 12에 곱하기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y 플러스 6분의 1 이런 수가 있다고 그래보세요. 여기 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12 곱하기 4분의 3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2분의 1y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여기 6 자, 12 곱하기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자 단항식과 수의 곱셈은 숫자끼리만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요 4랑 12랑 약분하면 3이 되고요. 3, 3은 9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약분하면 6이 될 것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y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y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얘랑 곱하면 이게 6이고 약분하면 2가 되니까 2 곱하기 1은 2인데 거기 부호는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 2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1차식의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식을 연습을 좀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똑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다음 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제를 들어서 바로 해볼게요. 자, 이 식은 지금 단항식과 수의 곱셈이에요. 숫자끼리 곱하니까 2, 6, 12x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기는 숫자끼리 나눠주면 되니까 16을 4로 나누면 4 그리고 문자 a는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16 곱하기 a 곱하기 4분의 1이에요.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a라고 써도 됩니다.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얘와 얘랑 교환, 체인지, 바꾼다는 뜻이죠. 그죠? 위치를 바꾼다. 자, 그것이 바로 교환법칙이에요. 교환법칙. 교환법칙. 자,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곱한 것이 여기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a라고 썼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다항식이 있어요. 그죠? 다항식. 특히 1차식이네요. 1차식과 숫자의 곱인데 이렇게 단항식 곱한 공식 계산하면요. 2, 3은 6x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2, 5, 10인데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기 나누기 2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에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 그죠? 곱셈 기호 생략하고 숫자가 앞으로 가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그죠? 자, 선생님 분배 법칙 약간 익숙해져서 좀 빨리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반복해서 연습해서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 다음 단계로. 자,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 뭐 이렇게 또 나오는 건데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자, 이것이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벌써 시간이 오전 여기 그 동영상의 귀퉁이에 보면은 자, 이 귀퉁이에 그죠? 시간이 나와요. 지금 1시 25분이에요. 상당히 졸립니다. 지금 제가. 오, 하품이 막 나와. 진짜 이거 여러분들한테 미안한데. 자, 공부하는 사람이 하품하면서 가르치면 되게 힘든데, 그죠? 제가 아직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마 조만간 그 일이 끝나면, 낮에도 방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품을 하는 일은 없게 될 겁니다. 그죠?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어요. 1번. 자, 요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인데요. 여기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20이 되고요. 여기 뒤에 y가 있으니까 20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때는 얘랑 약분해서 2가 되니까 2, 3은 6x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는 약분하면 2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아직 남았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때는 x는 이 바의 중간쯤에 이렇게 써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도 안 돼요. 마이너스 2x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위로 살짝 올라가서 중간쯤에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쓸 거면 이렇게 쓰고요. 아니면 애시당초에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을 풀어봤고요. 2번도 풀어보죠. 뭐 2번. 자, 2번은 나눗셈인데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2번은 나눗셈이요. 이 책은 올리드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상당히 수월한 책이라서 올리드라는 책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판 서점에 가서 올리드 문제집을 사도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강의 표시가 되어 있는 알맹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 이 문제 나눗셈을 해볼게요. 자, 얘는 12b 나누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역수 3분의 1이 되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4b가 됩니다. 선생님 머릿속에서 이걸 한 거예요. 3, 4, 12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b가 남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는 얘랑 약분하면 여기 2가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까 한 거잖아. 자, 여기로 가야 되잖아. 자, 마이너스 10x. 자, 여기는 괄호가 있잖아요. 이 괄호는 안 써도 돼요. 괄호를 쓰는 이유는 플러스 곱셈기와 마이너스 2 같은 게 겹칠 때 이게 없어지면 더하라는 건지 곱하라는 건지 빼라는 건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건 곱하라는 뜻이고 이것은 음수 2라는 뜻으로 나타낼 때 괄호를 쓰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 앞에 뭐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굳이 괄호를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역수 써주니까 마이너스는 합쳐서 플러스가 되고요. 10과 5가 약분해서 2가 되고요. 그래서 2, 3은 숫자는 6이 되죠. 문자는 x가 남았습니다. 그죠? 플러스 6x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얘랑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죠. 자, 그 다음에 4분의 9a에다가 곱하기 3분의 2 역수를 곱해주니까 이때는 이렇게 약분해서 여기 3이 되고요. 선생님은 여기다 3이라고 안 쓰고요. 이거 분자를 확실하게 분자에 있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3을 여기다 써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1이 되지만 여기는 2가 되는데 여기다 2라고 쓰지 않고요. 여기다 2라고 써요. 왜냐면 분모니까. 그래야지 덜 헷갈리거든요. 2랑 여기 약분돼서 1이랑 곱하면 2분의가 되고 3이랑 1이랑 곱하면 3이 되고요. 여기 중간에 a가 있으니까 여기다 a를 쓰면 되겠습니다. 부호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만 둘 다 양수니까 여기 플러스네. 그죠? 이 플러스는 안 쓴 거죠. 자, 이렇게 나눗셈 기호도 계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자, 3번에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3번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우리 한번 해보죠.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3번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요것은 약분해서 2, 4, 8이 아니라 이렇게 약분되면 2x가 되죠. 그죠? 8x가 아니고 2x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3을 2로 나누면 곱하기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3x가 되죠. 그죠? 얘도 틀렸습니다. 자, 얘랑 하면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뿅 날아가니까 3x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얘와 얘 숫자를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데 괄호를 쳐줘야 되겠죠. 부호가 겹쳤으니까. 자, 6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x가 됩니다. 요놈이 맞았네요. 그죠? 자, 여기도 곱셈기호 생략된다고 그래서 5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0x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이런 것도 다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1차식과 1차식에서 수와 나눗셈의 곱셈인데요. 자, 여기 자, 이렇게 1차식의 곱셈일 때 분배 법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m은 숫자고요. m은 숫자, 여기 a도 숫자, b도 숫자일 때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얘가 1차식이니까 그래서 m이랑 a랑 곱해서 m 곱하기 ax 또 m 곱하기 b. 자, 그런데 곱셈 기호 생략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amx 그죠? bm. 선생님은 알파벳 순서대로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앞에 있는 건지 알겠죠? 이렇게 써야 되고요. 물론 이게 숫자일 때는 계산을 해버립니다.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차식의 곱셈. 자, 뒤에 있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앞으로 곱해줘도 됩니다. 또는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얘를 m에 ax 플러스 b로 바꿉니다. 요 식을. 얘와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가 곱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곱셈은 곱하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죠? 49, 36과 94, 36 똑같잖아요.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구구단도 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써서 분배법칙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1차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 이렇게 분배법칙 하면요. 마이너스, 여기다 한번 쭉 써볼까요? 2분의 1x, 2분의 1 곱하기 10x. 자, 부호가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곱하기 음수 4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여기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건지 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를 하라는 뜻에서 괄호를 묶어준 겁니다. 그럼 얘가 바로 숫자가 되는 거죠. 그죠? 숫자. 특히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음수. 자, 그래서 요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요것을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됩니다. 끝. 자, 얘는 곱셈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6을 앞에다 쓰고요.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2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4가 됩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곱해주고 마이너스 곱해줘서 둘 다 이렇게 음수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틀려요. 마이너스를 앞에만 해주고 뒤에는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자, 마이너스 3분의 4 순서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죠? 6a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6a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괄호를 쳐야 되는 거 이때. 자, 여기는 약분하면 얘랑 약분하면 여기 2가 되니까 2, 4, 8 마이너스 8a 그죠? 마이너스 8a.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3끼리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2끼리 약분돼서 여기는 분자에 2가 남아요. 2만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면서 2가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차식의 곱셈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나눗셈인 경우에도 곱셈으로 고쳐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역수를 곱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곱셈과 나눗셈이 막 짬뽕돼 있는 거예요. 짬뽕돼 있어서 마지막 문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자, 보십시다. 자, 잘 관찰을 해봐야 되겠는데, 괄호로 묶어서 이게 하나의 1차식이에요. 그죠? 1차식. 1차식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곱셈이네요.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2도 곱하고 3도 나누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것은 곱하기도 하면서 뒤에 또 나누기가 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럴 때는 다 나눗셈을 다 곱셈으로 고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일단 얘는 6b 그대로 두고요. 자, 6b 잘 쓰세요. 6하고 b하고는 혼란스러운 수예요. 그죠? 이게 6인지 b인지 살짝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6b라고 문제 풀 때 써놓고 다르게 읽어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여놓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2 여기는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이 뒤에 거 먼저 곱할게요. 곱하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차례대로 해도 되고 원하는 거 해도 됩니다. 이거 먼저 곱해서 얘랑 교환해서 앞에다 쓸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쓸 겁니다. 곱하기 6b 마이너스 3. 자, 이건 분배 법칙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6b가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괄호를 쓴 겁니다. 자, 여기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 2, 4 마이너스 4b가 되고요. 자, 여기는 3이랑 약분한데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자면 그 앞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b 플러스 2라고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유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제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복잡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에 대한 연습을 다양하게 해야 되고요. 이 동영상 밑에 제가 첨부 파일로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해봤고요. 다음 식은 다항식들의 덧셈 뺄셈을 할 겁니다.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덧셈 뺄셈 나중에 하는 건데요. 덧셈 뺄셈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 앞에 분배 법칙 찾아서 미리 공부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